자, 여러분들 또 오늘 밝았으니까 오늘 문제 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문제는 행정학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입니다. 우리 어제는 실적주의하고 역관주의 봤잖아. 근데 이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 채용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여기 그 승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다들 이제 뭐 좀 날카로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 같은 데도 글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제 가시가 돋친 글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그러니까 글에도 보면은요 감정이 묻어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들으신 분께서 혹시라도 그렇게 글을 쓰신다면요 조금 좀 평화롭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인데 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공직 분류 방식, 공직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먼저 계급제는 보통 계급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리고 계급 간의 차별이 되게 뭐합니까? 심합니다. 그리고요, 폐쇄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부터 기억합시다. 계급제는요, 일반 행정가입니까? 전문 행정가입니까? 어때요? 일반 행정가야. 그러면 일반 행정가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일반 행정가라고 하냐면요. 하면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전문적으로 하는데 모든 일을 두루두루 조금씩 아는 거지. 조금씩 어느 정도. 일반적인 교양이 있으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직위분류제는 인간 중심입니까? 이거는 사람 중심의 분류다 보니까 그 사람 중심이 아니고 직무 중심의 분류다 보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당연히 그 직무를 진짜 잘하는 전문 행정가가 필요한 구조라고요. 그러면 자 질문해 볼게요. 전문 행정가들은 한 가지 일은 되게 잘하죠, 그죠? 근데 다른 업무는 알아 몰라?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것만 잡으면 여러분께 이 문제는 쉽게 풀려. 보세요. 그러면 계급제에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 옆에 동료는요, 이 사람이 하던 일을 모릅니까? 다른 동료도 압니까? 알죠. 일반 행정가니까. 그러니까 바로 대체하면 돼요. 그런데요, 직위분류제는 전문 행정가니까 어떤 그 일의 전문가가 갑자기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대체가 안 돼. 그래서 어디가 훨씬 더 인사 배치가 훨씬 더 신축적이고 더 융통적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계급제가 그렇죠. 그래서 계급제는 인사 배치가 비융통적이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신축적이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계급제가 더 융통적, 신축적이고 직위분류제는 비융통적, 비신축적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급제는요, 널리 일반적 교양과 능력 가진 사람을 채용한다고요. 일반 행정가예요. 그래서 신분보장 해줍니다. 그래서 장기간 걸쳐 능력해줌으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 신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넓게 보는 거야. 대신에 전문가는 하나를 깊게 보는 거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는 인간 중심이라고요. 직무 중심이고 그쪽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이 전문가니까 그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른 데로 못 가요. 따라서 전직은 제한되는 거 맞죠? 됩니다. 그러면 전직이 제한되고 그것만 하니까 전문화가 곤란합니까? 전문화의 장점입니까? 전문화의 이거는 바로 이 직위분류 자체가 전문행정가니까 이건 곤란하다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질문. 전문행정가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게 애매합니까? 명확합니까?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고요? 명확해요. 그런데 일반 행정가들이 이게 불명확한 거지.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업 공무원제가 정착되려면 당연히 뭐가 보장돼야 됩니까? 뭐가 보장돼야 직업 공무원제가 정착된다? 신분 보장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신분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신분 보장이 되는 건 어디에서 신분 보장이 됩니까? 계급제입니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지금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나요? 공약 중 하나가 옛날에 후보일 때 여성가족부 폐지였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제 진짜 정부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직위분리제라면요, 여성가족부 거기 공무원, 그 공무원들은 여성가족 그쪽 일에 전문가들일 거 아닙니까? 직위분리제라면 이제 전제 깔면. 근데 만약에 여성가족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던 사람은요, 다른 부서로 못 가? 못 가요. 다른 부서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계급제는 어때요?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잖아. 그럼 그 부서가 없어져도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분 보장이 잘 되는 건 계급제야. 그래서 계급제에서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위분리제는 시험, 채용, 전직의 합리적 기준 제공해서 인사행정에 합리화 기하는 거 맞죠? 왜 그러냐면 직위분리제는 전문행정가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든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 앉힐 것인가 이런 기준이 정해져야 돼. 그런 게. 그래서 합리화하고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 합리함으로써 보수의 합리적 기준 제시하는 것도 당연히 직위분리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동일 직무, 동일 보수.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계급제는 보통 계급수가 적어요. 그리고 인사 배치가 비융통적이고 신축적인 것 이게 계급제고 비융통적인 게 직위분리제다. 그 다음에 리얼에 직위분리제 전직이 제한된 건 맞는데 전문화 곤란이 아닙니다. 전문화지, 그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유리한 건 당연히 신분 보장이 되는 계급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있죠. 내일 이제 행정학 이제 사기 관리 파트로 넘어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남은 일정 또 잘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